안녕하세요. 분당나루 한방병원에서 성장 클리닉 진료를 맡고 있는 원장 김유종이라고 합니다. 소아 청소년들이 나이를 들면서 적절한 성장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런 적절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 성장에 도움을 주는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면은 키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키는 뼈의 세로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꼭 성장에는 뼈의 세로 길이만 성장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장기,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장기들도 발달을 하게 되고 근육도 발달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정서상으로도 발달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성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클리닉이라고 할 수가 좀 있습니다. 키가 선천적인 부분인 유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성인의 체중 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선천적인 요인들,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후천적인 요인들과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후천적인 요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호르몬 분비, 수면의 질과 양, 식습관, 운동, 기저질환, 정서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의 체중 키는 이러한 선천적 부분과 후천적 부분이 합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성장 클리닉 같은 경우에 이런 후천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은 이런 것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 클리닉이 내원하셨을 때는 크게 3단계를 거쳐서 진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스크리닝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스크리닝 검사는 기본적인 상태 검사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 친구가 지금 나이는 몇 살인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몸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성장판 검사를 해가지고 뼈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몸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동시에 설문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설문지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 친구가 몇 개월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태어났을 당시에 건강 상태 이상은 없었었는지, 이후에 기저질환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게 이제 1단계 스크리닝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구나를 하게 되고요. 3단계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자라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염이라든지 식욕부진, 허야가 이렇게 좀 오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약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증상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또 개선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키 성장으로 내어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 계획은 1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못하더라도 한 6에서 한 9개월 정도로 진료를 잡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치료 효과가 어떠한가를 평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성징은 사실은 남아에서도 여아에서도 둘 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먼저 여아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아의 2차 성징이 남아보다 조금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초경이라는 큰 이벤트를 겪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아보다는 여아가 2차 성징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아 같은 경우에는 4학년쯤이 되면은 가슴 몽우리가 슬슬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그 정도 때 가슴 몽우리가 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즈음에 성장 클리닉을 내원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2, 3학년 좀 저학년 때는 이 친구가 키가 좀 작고 해도 본인이 어느 정도 지켜보시다가 4학년 정도 되면은 슬슬 가슴 몽우리도 좀 잡히는 것 같고 2차 성징도 좀 발현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키가 좀 아쉽다든지 이런 경우로 내원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원하시게 되면은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성조숙증 같은 거를 좀 걱정하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성조숙증의 어떤 의학적 기준은 여아 같은 경우에는 8세 미만을 의미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 하기 때문에 한 4학년 정도 즈음 돼서 내원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에 해당되지는 애초에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성조숙증은 아니지만은 4학년 정도가 되면은 조기 사춘기가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2차 성징이 바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슴 발육만 좀 있는다든지 음모만 좀 난다든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조기사춘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는 조금 지켜볼 좀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4학년 즈음 됐을 때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2차 성징이 언제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성징은 속도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후반 정도에 가슴 몽우리가 좀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4학년 말 이렇게 돼서도 그 가슴 몽우리가 크게 발달이 없고 잡히긴 하는데 뭐 한쪽만 잡힌다든지 그 다음에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나타나긴 했지만 천천히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크게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어도 만약에 4학년 초에 2차 성징이 시작이 됐는데 점점점 학년이 진행되면서 빨리 진행이 된다? 이건 이제 조금 걱정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성징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중요하지만은 2차 성징이 진행되는 이 속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천천히 좀 이루어지게 치료를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성징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빨라졌습니다. 어머니들, 부모님들 나이에 비해서 2차 성징의 속도도 좀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초경이 오는 나이도 좀 일찍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고 있냐라고 좀 얘기를 좀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같이 이제 성장 치료를 할 때 좀 신경 써주면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4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서양식 식생활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는 사실 비만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극적인 컨텐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노출이 많은 컨텐츠에 더 접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시각적 자극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 노출.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2차 성징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장 클리닉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들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은 좀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요인들입니다. 성장 치료는 무엇보다 성장판이 열리고 닫혀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아 같은 경우에는 중2에서 한 중3 정도, 남아 같은 경우에는 고1에서 한 고2 정도쯤 되면은 성장판이 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는 키의 성장도 대략 한 2쯤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똑같은 중2학년인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성장판이 열려있어. 그럼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장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똑같은 중인데 성장판이 닫혀있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성장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장판이 열려있고 닫혀있고 여부를 확인하고 성장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는데 그나마 이제 부작용이 가장 그 중에서도 뭐가 많냐라고 한다면은